네, 11월 9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변협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공수처장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한명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등 3명을 추천했습니다. 관련해서 이찬희 변협 회장은 언론 간담회를 열고 새 후보 모두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평가했는데 각 후보들의 결은 조금씩 달라 보이기도 합니다. 언론 간담회에서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법조계가 변협 추천 후보들의 주목하는 이유 등을 왕성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부위원장, 한명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대한변협이 지난 3월 회원들에게 공수처장 후보 적임자를 추천해달라는 이메일을 보낸 지 8개월 만에 자천 타천 추천과 검증을 거쳐 추리고 추려낸 인물들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공수처장의 자질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수사 능력, 정의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후보들에 대하여 내외부의 평가를 종합하고 내부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 최종적으로 김진욱, 이건리, 한명관 3분을 먼저 66년생 대구 출신으로 서울 보성고와 서울대 고고학과, 같은 대학 법대대학원을 졸업한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은 사법연수원 21기로 1995년 3월부터 1998년 2월까지 3년간 서울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를 지냈습니다. 이후 변호사로 개업해 1998년 3월부터 2010년 1월까지 13년간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일했습니다. 2010년 다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관에 복귀했고 이후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국제심의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수사 경력은 지난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검에 수사관으로 파견돼 결과 보고서 등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 현 문재인 정부와 별 접점이 없고 정치적으로 무색무취하다는 점이 평가고 이찬희 변협회장도 이런 점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63년생 전남 한평 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온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사법연수원 16기를 수료하고 1990년부터 2013년까지 24년간 검사로 재직했습니다. 이 기간 이건리 부위원장은 대검 정보통신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장, 창원지검장, 대검 공판 송무부장 등을 지냈습니다. 2014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엔 계엄군 헬기 사격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한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2018년부터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부위원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지난해 9월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진행 중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내는 등 원칙주의자라는 평가입니다. 변협은 이런 점 등을 들어 이건리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논란 등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남 연기 출신으로 59년생인 한명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서울 성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고 연수원 기수는 15기입니다. 1989년 서울지검 검사 임관을 시작으로 25년간 검사로 재직한 검찰 출신입니다. 이 기간 한명관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장과 법무부 법무실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대전지검장, 대검 형사부장 등 기획과 형사 업무를 두루 수행했습니다. 2014년 검찰을 나온 뒤엔 세종대 법학부 교수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4차 산업혁명융합법학회 회장 등을 지냈고 프랑스 부패예방청에서 객원연구원으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변협은 한명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앞에 두 후보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갖춘 후보자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변협 추천 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난 가운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1차 추천 마감은 오늘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일단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은
조재현 법원행정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찬희 변협회장, 민주당과 국민의힘 추천 인사 각 2명 등 모두 7명입니다. 이 7명의 위원이 각각 5명까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고 위원 7명 가운데 6명 이상 동의를 얻어야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되는 구조입니다. 관련해서 여당이나 야당 위원이 추천하는 후보자들은 여야가 서로 이른바 비토를 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은 이유로 추미애 장관이 추천하는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위원들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렇게 되면 남는 건 이찬희 변협회장과 조재현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후보자들인데 조재현 처장은 추천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정치적 소용돌이의 한가운데 빠지는 데 대한 부담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결국 변협 추천 후보들 가운데서 초대 공수처장이 선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찬희 변협회장도 이런 점을 의식한 듯 이례적으로 기자간담회까지 자청해 후보자들의 면면을 공개한 이유를 별도로 설명했습니다. 초대 공수처장이라는 지위 때문에 가장 많은 관심이 있어서 저희가 국민과 언론의 관심을 다시 한번 저희가 좀 덜어드리면서 여러분께 충분히 검증할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표하게 된 것이고 추천위원회는 오늘 오후 6시까지 위원별 1차 후보 추천을 마무리하고 오는 13일 다시 회의를 열어 추천된 후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법률방송 왕서민입니다. 네, 한다 늘 말은 많은데 이번엔 정말 할까요? 국회에서 오늘 이해충돌 방지제도 입법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입법 공청회라고 했는데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네. 이제 지난 6월 국회에 국민권익위원회 안으로 제출된 정부안이 있습니다. 네, 주요 내용을 보면요. 네. 일단 적용 대상으로 국회와 법원, 지자체, 그리고 공직 유관단체, 각급 국공립 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네. 공직자의 범위도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네. 이제 공직 유관단체나 공공기관 임직원, 그리고 각급 학교장과 교직원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이들을 대상으로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나 회피, 네. 그리고 기피 등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8개 행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는데요. 네. 이를 통해서 이제 직무상 취득한 비밀이나 네. 이제 권한 등을 이용해서 사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을 이제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네. 적용 대상이 되는 사적 이해관계자의 범위는 공직자의 이제 민법 제779조에 규정된 가족뿐만 아니라 네. 공직자나 그 가족이 임원이나 대표자, 관리자, 사회이사 등을 맡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뭐 어길 때 처벌 같은 건 어떻게 되나요? 네, 가볍지 않은데요. 네.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네.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에 네. 최대 징역 7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꼭 본인이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경우가 아니다 하더라도 네. 직무상 비밀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또 제공한 경우에도 최대 징역 3년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밖에 사적 이해관계 단순 미신고 그리고 직무 관련자와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네. 적절성 여부를 불문하고 미신고만으로 2천만 원의 과태료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네. 새로운 부패 유형에 대한 통제 및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에 대한 실효적인 관리 장치를 담았다는 것이 오늘 공청회 제1발제를 맡은 박형준 국민권익위 행동강령과장의 말입니다. 네. 뭐 다른 내용은 또 뭐가 있나요? 법제도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서 네. 이제 신고 활성화를 위한 조항과 네. 신고자에 대한 보호 그리고 보상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것도 이제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네. 정부안은 제16조에서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 행위를 해당 공공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법안은 그러면서 공익 신고자 보호법을 직접 또는 네. 준용해서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신고자를 보호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보상금과 포상금, 구조금 조항 등도 별도로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네.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거나 보도한 경우에는 이제 최대 징역 5년,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에는 최대 징역 3년, 신고를 방해하거나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최대 징역 2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네. 신고자 보호 조항도 두텁게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뭐 다 좋은데 법안이 통과돼야지 빛을 보는 거 아닌가요? 네, 일단 정부안은 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조직으로 권익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제도 운영과 홍보, 개선, 그리고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보상 등의 업무를 권익위가 총괄하게 됩니다. 네. 관련해서 전현희 위원장은
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조속히 제정돼서 국민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반부패 시스템이 완비될 수 있도록 법안 심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신동근 민주당 정치개혁 TF단장도 지난 9월 정치개혁 TF를 출범하며 정치개혁 일환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이제 화답하면서 법안 처리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네. 뭐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국회가 이번엔 이해충돌방지법이라는 방울을 스스로 목에 달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관련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남 변호사님,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이 오늘 열렸죠? 네, 서울고법 형사 1부가 오늘 파기환송심 재개 후 첫 정식 공판을 열었습니다. 네. 공판 기일은 당연히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고 네. 이 부회장은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네. 참고로 뭐 지난 1월 17일 공판에 출석한 이후 약 10개월 만이고요. 네. 지난달 26일이 공판 준비 기일이었습니다. 네. 이때는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지만 이 부회장의 출석을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이제 네. 별세 문제가 있어서 출석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 사건은 재판부가 네.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의 네. 실효성 여부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요.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특검은 또 재판의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재판부 변경 신청을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이제 대법원 이를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사안이고 지난달에 재개가 된 것입니다. 네. 오늘 뭐 오후 1시 반쯤 이재용 부회장 나왔다고 하는데 뭐 특별히 한 말은 없었던 것 같네요. 네, 뭐 나오면서 뭐 네. 물어보는 거에 대해 특별히 아무 말 없이 그대로 법정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 이재용 부회장 혐의랑 그동안 재판 과정을 좀 간략히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이제 개명전 이름이 최순실인데요. 네.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네. 그 대가로 총 298억여 원의 뇌물을 제공하고 네. 그다음에 213억 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공여하기로 약속했다는 혐의가 있습니다. 네. 2017년 2월에 구속 기소됐고요. 네. 1심은 전체 뇌물 액수 중에 정유라 씨 승마 지원 72억 원, 그다음에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네. 후원 16억 원 등을 유죄로 인정했고요. 네.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네. 2심에서 승마 지원금 일부, 네. 그다음에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의 후원금 전체가 네.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네. 유죄 인정 액수가 대폭 줄었고 형도 대폭 감소해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말구이백과 네. 관련해서 말구이백 34억 원, 그다음에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후원금 네. 이거 뇌물로 봐야 된다면서 파기환송해서 지금 서울고법에 와 있는데요. 그게 네. 지난해 8월이었습니다. 이게 뭐 뇌물 액수가 50억을 초과하면 원론적으로 집행유예가 어려운 거 아닌가요? 네. 수뢰 액수가 50억 원을 넘어가면 집행유예는 불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수뢰액이 아니라 뇌물 공여액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뭐 500만 네.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뭐 이런 경우이고요. 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에 해당합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 할 수 있으니까 네. 5년 이하의 징역이면 감경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원론적으로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는 합니다. 네. 뭐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삼성 준법감시 활동에 대한 평가를 뭐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하고 특검은 반발하고 뭐 그런데 오늘 재판에서도 뭐 좀 설전이 크게 나왔다면서요. 네. 삼성 이제 준법감시위원회 준법감시 운영을 평가할 전문심리위원 선정을 두고 오늘 당장 설전이 좀 있었습니다. 네. 특검은 이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이 홍순탁 회계사를 추천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 부회장 측은 뭐 마지막 대검 중수부장 출신이시라고 하는 이제 네. 김경수 변호사를 추천했습니다. 네. 뭐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이 각각 상대 추천 후보에 대해서 중립성이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만 네. 재판부는 두 후보를 다 면담한 뒤에 모두 적합하다 이러면서 두 후보를 그대로 전문심리위원으로 채택했습니다. 네. 그래서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그리고 네. 홍 회계사, 김 변호사 이렇게 3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네. 특검은 재판부가 김 변호사를 전문심리위원으로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서 네. 상당히 거세게 항의했는데 네.
김 변호사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에 연루된 그 안진회계, 네. 딜러이트 안진회계법인의 변호인으로 참여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피고인들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네. 했는데요. 이 회장 측은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있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네. 재판부는 재판이 상당히 과열된다면서 휴정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뭐 세게 설전이 벌어진 모양인데 전개되고 있는 뭐 일련의 사건이랑 흐름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집행유예 선고 여부가 네.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네.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취지가 어땠는지 여부와 떠나서 서울고법은 이제 네. 그 취지에 기속돼서 적어도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네. 되면 공여액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네. 그런데 공여액이 이 정도가 된다면 강요형 뇌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네. 집행유예를 선고하기가 어렵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네. 의혹을 재판부가 스스로 사는 것 같은 느낌도 네. 듭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준법감시위원회 같은 것에 평가를 네. 들어서 양형을 고려한다는 것은 여전히 잘 납득은 안 되기는 합니다. 아무튼 뭐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사를 고용해 약사 명의로 약국을 열어도 이를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현재 결정이 나왔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조현병을 앓고 있는 딸을 23년간 돌봐오다 살해한 엄마에 대해 1심에서 징역 4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계속된 노력에도 피해자의 상태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심신이 쇠약해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실질심사는 손정우의 아버지가 손정우의 미국 송환 결정 법원 심사를 앞두고 아들이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고 고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애완견의 목줄을 채우지 않고 산책하는 것을 지적하는 여성 행인을 마구 때려 눈뼈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40대 개주인에게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11월 9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